새만금 공항 건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공항 입지가 관심입니다. 군산과 김제를 검토 중인데 제3의 부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남권 화장장에 반대했던 김제시가 공동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4개 시군 공동 운영으로 자치단체 협력 모델로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신당 출범으로 도내 격전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산을과 익산은 신당 후보와 기존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미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제는 공항 입지를 어디로 정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현재로선 군산공항 인근이나 김제 화포지구인데 전혀 다른 제3의 부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창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정 부지는 현재 2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군산공항 인근 부지와 김제의 화포지구입니다. 두 곳 모두 새만금 간척지 내부여서 공항 건립에 걸림돌인 소음 민원이나 매입비 부담이 없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군산공항 인근 부지는 미군의 반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화포지구는 국제선 취향에 다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화포지구에 더 관심을 둬왔지만 이들 두 고대에 제3의 지역을 추가로 물색하는 등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적지를 선정하는 용역은 오는 6월 국토부가 실시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김제와 군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과거 김제공항 무산 사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김제공항의 시행착오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인근에 그리고 정치권, 도민의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만금공항 완공까지 7, 8년이 걸리는 만큼 그간 지역 내 항공 수요를 소화해낼 국제선 확보도 과제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만 500만 명에 이르지만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방문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산공항에서 그런 손님들을 수용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공항이 신설이 돼서 잡음이 없는 최적의 입지 선정과 추가적인 국제선 확보 모두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현재 항공 이용객이 2배가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새만금 공항 건설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공항 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공청회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항공 수요가 지난해 9천만 명에서 20년 뒤에는 1억 9천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1인당 항공 여행 횟수가 오는 2034년에는 유럽 수준인 연간 1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항 시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획에 담는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의 경우는 새만금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경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거고요. 공청회에서 신공항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돼 전북권 공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어제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7억 원으로 하루 만에 20억 원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닐하우스가 885동, 52헥타르가 주저앉았고 축사 117동이 무너졌으며 숭어 양식장 11만 마리가 폐사하고 김 양식장 2,400채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구제역 백신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780개 돼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14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어제까지 모두 확보해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농가들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전라북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3주간 돼지의 항체 형성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3월부터 항공대대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주 대책도 없고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2018년 8월까지 항공대대를 옮기겠다는 예정지에 속한 마을입니다. 항공대대는 지금 논바닥에서 최대 5m까지 높인 뒤 다시 담장을 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마을은 21번 국도와 군부대로 3면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군부대로 편입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온 상당수 주민들은 생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 전주시와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주민 45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순수히 농업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사는 부락이에요. 항공대가 들어오면서 저희 농토도 많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또 수익도 많이 줄어들어요. 지난해 12월 초 주민들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전주시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히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데 인용될 경우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주민 반대가 항공대대 이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철도를 건너는 지하차도의 경사가 심해 마을 주민들이 30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넘어 사고 위험도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속으로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고속철이 지나는 철도 아래 지하차도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이곳의 경사는 무려 30도. 대부분이 노인인 인근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것은 물론 휠체어나 전동차는 사실상 통행이 어렵습니다. 위험해 그냥 찬차도 끌고 와도 막 자빠지고 여기가 얼어갖고 또 몇 번 자빠진다 몰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죽겠다는 게 참말로 그냥. 특히 요즘 같은 겨울 눈이 들이치면 지하차도는 가파른 빙판으로 변합니다.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는 다반사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은 좀 그래도 알아요. 근데 타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백발백중으로 사고가 나요. 특히 일부 주민들이 이쪽에 있는 지하차도 대신 철도 위를 지나는 차량 전용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하차도 대신 인도가 없는 고가도로로 다니는 건데 이 고가도로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보수공사는 지연됐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양측은 지하차도 확장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2차선 큰 도로와 인도가 있는 안전한 통행로로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과선교라는 그런 그 통행로를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비용 문제가 해결됐지만 실제 완공까지는 약 2년이 걸릴 전망. 30년 넘게 위험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하루빨리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200억 원대에 달해 명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근로자는 6,800여 명, 체불 임금은 245억 원에 이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856명으로 27%에 달했으며 고용지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 청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교통상황실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는 설 연휴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해 고속버스 20대를 추가 운행하고 기차는 KTX 6회, 새마을호 4회 등 모두 18회가 증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귀성 차량은 연휴 첫날인 6일에 집중돼 가장 혼잡하고 귀경은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분산돼 귀경길 정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혐오 시설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을 시군 간 상생의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안도 해결하면서 예산까지 절약하는 등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서남권 화장장입니다. 화장시설과 유가족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주로 가면 화장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외 지역이라고 해요. 30만 원인가? 정읍지역은 7만 원이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장은 정읍시민뿐 아니라 부안과 고창 주민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에 들어간 사업비 144억 원 가운데 일부를 정읍,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이 공동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예산만 대략 400억 원. 사실 이곳 서남권 화장장 건설은 인근 김제 지역 주민들과 김제 씨의 반대로 3년여간 지체됐습니다. 화장장 위치가 정읍시의 경계 지역으로 김제 씨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한때 두 자치단체가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 씨가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서남권 화장장 운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시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또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 표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렇게.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자동화하는 시설을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새로 짓게 될 재활용 선별장은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당초 순창군은 단독으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사업을 추진하려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3개 시군이 열악한 재정에도 도비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개 시군이 재활용 선별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면서 절감된 예산은 60억 원에 이릅니다. 자치단체끼리 서로 뭉쳐 혐오시설 등 지역의 난제를 풀어가는 상생협력이 예산 효율을 높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거양득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전 비서실장 48살 공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실장인 공 씨가 직무와 관련해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총선 도내 지역구 가운데 전주 완산을과 남원 순창 익산 지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전망입니다. 완산을은 신당 통합으로 후보들이 몰리고 기존 더민주와 새누리 후보 역시 경쟁력을 갖췄으며 남원 순창은 예비 후보만 10명이 등록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갑과 을 두 곳에서 모두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재선거까지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유전자 조작 벼 시험 재배와 관련해 엄격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김은진 교수는 농촌진흥청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유전자 조작 벼의 시험 재배를 성공해 특허 출원됐다며 시험 재배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식량 재배 기술 차원의 6종 시험 단계를 거친 것에 불과할 뿐 상용화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임실군이 고려와 조선의 개국설화가 서려 있는 성수산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합니다. 또 남원에서는 농악과 국악체험이 가능한 남원 소리명상관이 4월 초에 문을 엽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은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의 개국설화가 서려 있는 성수산에 총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성수 왕해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성수산 자연휴양림부터 상이암 사이에 왕의 길이란 탐방로와 왕의 숲을 조성하며
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왕의 목욕터나 기도터 등도 새롭게 정비하고 30km의 산악 자전거 체험길과 인근 3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라북도 서부 내륙관 개발 사업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힐링 전용 생태 관광지로 남원시가 농악과 판소리, 민요는 물론 난타와 상모춤 등 국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소리 명상관을 한파우 유원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개관할 예정인 이 소리 명상관에는 공연장과 함께 전통 한옥 숙박시설 등 6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소리 명상길과 생명의 노랫길 등 걷고 싶은 거리도 조성됩니다. 농악과 판소리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완주군이 다음 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월급 개념으로 나눠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 홍삼이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안군은 2012년부터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실시해 진안 홍삼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진안군 관내 120여 개 홍삼 가공업체 중 44개 업체만 진안 홍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출신의 원광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문 교수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기술위원에 선임됐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기술위원은 하계와 동계, 유니버시아드 등의 경기 진행과 시상식 등 모든 분야의 책임자로 국제대학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서회리 서회 3마을 70만 원, 아재마을 19만 원, 봉덕리 송정마을 61만 5천 원, 구암리 원구암마을 59만 원, 둔산리 최주은님 2만 880원, 진안군 북이면 거성리 신거성마을 60만 원, 사이남마을 37만 4천 원, 상거성마을 25만 원, 금계곡마을 17만 원, 금평마을 19만 원, 하금마을 28만 9천 원, 봉암리 미곡마을 27만 9,500원, 부천마을 10만 7,250원, 소태정마을 30만 8,700원, 원봉암마을 21만 1,000원, 오룡리 오산마을 32만 5천 원, 오봉마을 19만 원,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 25만 원, 익산시 여산면 두열이 수운마을 20만 원, 원두마을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은행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함께하는 희망나눔 신년음악회가 오늘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합군마을의 국악 뮤지컬 용을 쫓는 사냥꾼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모레까지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고 박동화 작가의 희곡 두 주막이 새롭게 각색되어 내일까지 전주 창작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부안쌀로 만든 미술작품전 부안 라이스 아트전이 오늘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늘과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군산 어르신 예술제와 복고가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떡,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오늘까지 운영합니다.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오늘 영화치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김제시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지평선 대학 제12기 신입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전주 경실련의 정기총회가 오늘 전주 백리향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4도, 전주 5도 등 3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